자, 스텝입니다. 그 대망의 첫 방송 포문을 열어주신 우리 김대주 작가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대주 작가라고 합니다. 네, 작가 김대주. 네, 저랑 같이 오래 일했던 우리 대주 작가님 모시고 저희 스텝입니다라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김대주 작가님 지금 작가 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이면 18년? 18년이면 사실 굉장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아니 근데 지금 어차피 메인 작가시니까 네네네. 사실 작가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뭐 작가라는 직업에 관한 얘기 그리고 김대주 작가가 했던 프로그램 뒷얘기 같은 것들 들어볼 건데 작가라는 직업의 사실 꽃은 내가 메인이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메인을 해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그쵸. 요게 사실 어떤 작가라는 커리어의 꽃이잖아요. 그쵸. 언제 처음으로 메인이 되셨죠? 제가 처음 메인한 거는 꽃보다 청춘 라오스라고 해야 되나? 꽃청춘 라오스 편 연석이랑 간 거. 네네. 연석이랑 호준이랑 뭐 네. 바로랑 같이 갔던. 그때 처음으로. 네, 그때 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음속으로는 그게 처음 메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때가 혹시 그 족발집에서 제가 족발집은 아니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거기 합정동 그 밑에 망원과 그 합정 사이에 그 두 글자 밀감. 밀감 감자탕에서 제가 기억나요. 왜냐면 김대주 작가님이 이제 저희 팀이랑 오래 일을 했지만 아직 메인 타이틀을 이제 달지 못했을 때 그때 새벽 1시인가? 재영이랑 같이 있었나? 최재영 작가랑 맞아요. 같이 있었나? 셋이 거기서 저희끼리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대주도 메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그때 김대주 작가한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던 거였어요. 그 맞아요. 새벽 1시인가에 이제 술을 먹다가 대주야 이제 너도 메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너 마음의 준비가 됐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근데 그때 김대주 작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내가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나. 막 되게 약간 저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뭐라 했던 기억 같은 게 제가 좀 나는데 근데 약간 기억이 서로 다른 게 그래요? 제가 되게 좋아했다거나 기다렸던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대주야 이제 네가 메인이야. 근데 프로그램이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냥 가끔 연락하거나 가끔 술 먹는 그냥 형 동생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되게 너무 무서운 얘기. 처음 메인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그게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잘 되면 뭐 같이 오래 그쵸. 가자. 잘 안 되면 다음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쵸. 그렇게 얘기했군요. 뭐 좋습니다. 약간 아니요 뭐 되게 좋은 그 자극이 됐어요. 네네. 아니 가끔 이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진짜 나쁜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늦게지만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좀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다 간직하고. 왜냐면 그때는 제 나름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얘기한 거예요. 대주를 과연 메인을 시켜도 될까? 이 친구를 메인을 시키면 해낼 만한 역량이 있을까? 왜냐면 김대주 작가 물론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오래 봐왔으니까 이 친구가 잘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저희 딴에는 이제 고민 끝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메인 작가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부담을 좀 가지길 바라긴 바랬어요. 뭐 근데 되게 재밌게 했어요. 진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너무 재밌게 했어요. 너무 촬영도 좋았어요. 너무 재밌게 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그때 메인 작가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삼시세끼도 많이 하셨고 뭐 윤식당, 뭐 서진에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하셨는데 작가 일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작가 아카데미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작가를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MBC 아카데미를 MBC 아카데미 출신. 네네네. 아카데미를 다니다가 뭐 어떻게 입사 원서 같은 걸 내나요? 뭐 아니면 뭐 사실 아카데미를 다니는 이유는 뭘 배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작가를 찾고 있다, 구하고 있다. 라는 정보를 줘요. 그게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 MBC 아카데미라는 곳 자체가 교육기관인 동시에 직업 알선소를 맞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강의 나오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하시는 뭐 작가님들일 경우들이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 연결고리가 되주는 갑자기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 프로는 뭐예요? 첫 프로는 EBS 라디오에 영어 EBS 라디오요? 네네, EBS. 처음에 시작은 라디오를. 네, 라디오로 처음 시작했어요. 저는 뭐
예능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예능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셔서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작가의 길을 들어섰지만 어쨌든 업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때 EBS 영어 스타트 김과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EBS 라디오의 영어 스타트 김과장 영어 스타트 김과장. 직장인의 초급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디오 프로인데 또 영어 프로를 하신 예, 거예요? 네, 와, 네.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 커리어로 시작을. 네. 어쨌든 기회가 왔으니까 뭐 아, 일단 일은 되는데. 시작하는 게 네. 좋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네네네. 영어 스타트 김과장. 처음 영어 스타트 김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카데미에서 다시 또 연락이 한번 또 온 거예요. 아, 아카데미가 확실히 직업 양성소네요. 네, 양성수예요. 아카데미에서 거기서 다 연결을 해주네? 네. 직장을. 아카데미에서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MBC 느낌표란 프로그램에서 느낌표. 네. 느낌표 알죠. 작가를 찾는다. 해서 요건 큰 게 왔네요. 큰 게 왔죠. 예능을 내가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왜냐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TV 예능인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라디오 프로에서 시작은 했는데 그쵸. 드디어 기회가 딱 온 거네요. 근데 문제는 라디오 PD님께 우리 제작진께 네. 예능에 한번 면접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제주야 잘 갔다 와. 거기서 갔어요. 그러니까 본 직장에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쵸. 저 면접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이거를 무조건 그래도 감정이 상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조용히 면접 보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죄송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보통은 이렇게. 근데 이제 작가가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프리랜서라서 네네네. 어쨌든 자리를 옮기는 거에 대한 거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마무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기 때문에 작가는 어쨌든 자기 작품들이 옮겨 다니는 것 자체는 그쵸.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네.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면접 잘 보고 와. 네네. 그래서 그때 양재에 있었는데 여의도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느낌표에서 합격이라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내일부터 당장 뭐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구나.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출장을 보내려고. 근데 그 라디오는 데일리 방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당장 방송이 해야 되는데 방송을 그러면 너무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곤란하지만 가야 되겠다. 저기를 나는 느낌표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선배 작가님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아마 선배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이 친구가 하고 싶은 프로가 있고 맞아요. 그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막내가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일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빠지면 힘들어지죠. 타격이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같이 일하는 선배들과 PD들한테 나 예능 프로 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있어서 그래 대주가 기회가 왔는데 잡아야지. 보내야 된다. 네. 근데 다행히 같이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아직 구직을 못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연락이 안 갔구나. 그쵸. 그래서 피디님 좀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선배님 이 친구를 거기에 추천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친구를 바로 거기 면접을 보고 그 친구를 라디오에 이렇게 있다가 네. 나는 빠지고 친구를 넣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네, 빠지고 네, 네, 네. 도리는 다 하고 하루 만에 초스피드로 만에. 이직을. 느낌표라는 프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도 굉장히 사실 좋아했거든요. 네, 우리 네. 김영희 PD님께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레전드 프로죠. 그쵸, 굉장히 그쵸. 그때 당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즐겨봤던 공익적인 목적의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서 어떤 코너를 하신 거기에서 희망 뉴스라는 프로그램 코너가 있었어요. 희망 뉴스. 희망 뉴스.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했던 게 이제 감곡 여자 축구부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감곡 초등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원이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가 9명인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감곡 여자 축구부가 전국대회 우승을 했습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고 실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이 9명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는 고전 중이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미래 뉴스를 하고 미래 뉴스 희망적인 뉴스를 이뤄가는 그러면 잠시만요. 자, 감곡 여자 축구부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라고 예를 들어 이미 뉴스는 했어요. 일어나진 않았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을 막 채찍질해서 우승을 시키는 겁니다. 채찍질은 아니고 이제 우선 팀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11명도 안 되는데. 관심은 있으나 축구에 관심이 있으나 이거 헛된 희망을 지금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축구부가 이미 있었는데 뭐 대회를 나가기엔 좀 힘든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축구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희망을 준다 선한 의도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일종의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거는 아이 가짜 뉴스라고 그냥 희망적인 뉴스. 어쨌든 그런 식을 통해서 그분들을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자 축구부라는 건 이분들이 네. 이렇게 또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축구가 막 월드컵도 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별로 여자 축구 선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 네. 바로 저는 다음날 출근부터 감곡 초등학교 옆 그 동네 여관으로 갔어요. 가스라이팅 뉴스 너무. 아, 되게 좋은 뉴스입니다. 되게 아니, 좋은 뭐 뉴스.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고 뭐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 그분들한테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아마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가서 이제 팀원들도 뽑고, 아 도와주고. 네, 내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도와줘서 팀원도 더 보충해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했던 일이 이제 축구부 애들이랑 점점 친해지고 뭐 얘는 어떤 걸 잘하고 뭐 축구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약간 부모님이 약간 아직 허락을 안 했다라거나 이런 집 가서 같이 또 얘기도 한번 그냥 하고. 너무 좋은 프로다. 너무 따뜻한 프로그램. 네. 그래서 축구부가 완성이 되고 막 김병재 선수가 와서 막 알려주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막 골키퍼 훈련도 시켜주고 뭐 그런 것도 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제주도에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실제로 예선 통과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전국 대회를 하는데 예선전을 참여한 거죠. 제주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통과를 못했어요. 너무 통과 못했어요. 그치만 어쨌든 네. 희망을 준 네, 네. 거고. 네. 아니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러지 않았으면 도전의 기회조차 사실은 없을 수 있었는데 그쵸, 그쵸. 그래도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너무 따뜻하고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죠. 아니 실제로 우승했다고 2006년도에 진짜? 어머. 위로 올렸습니다. 강국초가 해냈네요. 잘하는 어머! 선수가 있었다니까요, 거기. 어머 세상에. 대박. 야 이건 약간 소름이. 나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요. 와 진짜 야.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죠. 희망 뉴스가 아닙니다. 늦게 왔을 뿐이에요. 늦게 됐지만, 진실만을 전하는 바른 언론이었어요. 야 역시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야. 그 다음 코너는 또 뭐예요? 그 다음 코너는 위대한 유산 74434라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네. 외국으로 빼앗긴 그런 문화유산이 74,400. 예. 어쨌든 반출된 네네, 전쟁이나 못 찾고 있고 네네. 뭐 일제 강점기 때 빼앗겼다라거나 네. 뭐 이럴 때 많은 그 유산들을 뺏겼잖아요. 그거를 되찾는 환수 프로젝트. 야 느낌표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되게 대단한 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는 그럼 어떤 일을? 저는 어차피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막내라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어느 프로를 가도 하는 일은 똑같다. 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선배 서포트하고 네, 자료조사하고 뭐 뭐 섭외하고 뭐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는 거. 그걸 기획을 하고 뭐 네네. 대본을 쓰고 이런 거는 나중에 네네. 나중에 일이고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막내 일을 하면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실수했던 얘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유산을 찾으러 다니니까 뭐 유적지나 이런 데들을 좀 많이 다녀요. 그렇죠. 네, 당연히 많이. 문화유산을 찾으려면 거길 가서 확인하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또는 해외에 나가서 그렇죠. 없어진 게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국사에 있는 문화유산들 뭐 석굴암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죠. 코너를 하려고. 불국사에. 네네. 네, 근데 불국사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 그쵸. 네네.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큰 사찰이고 사실 방송 촬영도 너무 많이 해서 저 촬영할게요라고 전화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데가 저희도 아니거든요. 1박 2일 할 때 어쨌든 불국사에서 촬영을 네,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장소 섭외를 보통 막내들이 해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건 메인 PD님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사고. 여기 무슨 실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네. 불국사 장소 섭외를 하는데 네. 실수가 있었어요? 네. 불국사에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했죠. 전화해서 뭐 느낌표입니다. MBC 느낌표는 이미지가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웬만하면 사실 좋은 거 다 해주실 것 그렇죠. 같은. 뭐 언제 뭐 몇 월 며칠 날 뭐 이런 컨셉으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네. 뭐 가능할까요? 라고 했더니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분도 보고를 하시고. 그럼요. 어느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그분 이름이 뭐지? 약간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확인 전화를 했죠. 저 촬영해도 될까요? 조금 전에 전화드린 사람인데 뭐. 아 여쭤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서 이제 사실 섭외를 당장 닥쳐서 한 게 아니고 뭐 한 달쯤 전 뭐 이 정도 네네. 좀 여유를 갖고 섭외를 네. 했어서 네. 뭐 3일에 한 번,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다시 확인 전화를 해요. 확답을 받아야 그쵸. 되니까. 다가올수록 뭐 안녕하세요. 뭐 네, 일주일 네. 있다가 그쵸, 뵙겠습니다. 그쵸. 뭐 선배들도 이렇게 하죠. 대주야 뭐 그거 어떻게 됐어? 불국사 어떻게 됐습니까? 아 확인하고 답 주시기로 했어요. 네네. 기다렸죠. 계속 촬영 준비는 하고 촬영 스케줄 잡고 연예인들도 다 스케줄이 다 되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화를 했어. 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나도 헷갈리겠는데 그분이 뭐 전화 준다 하니 그냥 기다린 거죠. 그쵸. 기다렸죠. 왜 전화가 안 오지? 네, 이러고.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전화했는데 또 이제 아직 뭐 여쭤보지 못했고 전화를 안 한 건 아니네요. 했어요. 전화를 그럼 했어요. 뭐 김대주 작가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근데 모든 촬영 스케줄 다 잡혔는데 3일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촬영 가야 되는데 다 왔어요. 이제는. 근데도 컨펌이 안 왔어. 전화했더니 스님이 촬영 못 하실 것 같다고. 막 이제 선배한테 끝났으니까 선배님 주지 스님이 안 된대요. 대주야 너 누구랑 통화했냐? 전화해줘. 근데 그쵸. 보통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보통 선배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면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연락처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름 줘. 번호 줘. 맞아요. 그때 대답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때 진짜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 진짜 들었을 그만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세팅이 끝났잖아요. 연예인 스케줄까지 빼놓고 스태프들도 그 날짜에 다 분명히 맞춰놨을 텐데 지금 막내 작가가 가만히 있다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수습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고맙게도 메인 선배가 물론 엄청 혼났어요. 진짜 엄청 혼났는데 메인 선배가 메인 PD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실수는 얘기 안 하고 선배가 어머. 그 뭐지 대주가 거기 섭외하려 전화했는데 거기 주지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한다고 해. 절에서 불국사에서 안 한대 갑자기. 얘네가 미쳐가지고 안 한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한대. 지금 불국사의 주지 스님께서 이거 왜냐면 이거는 라이브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 실수를 저희가 한 거고요. 제가 표현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현장감을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지금 변해서 여기 안 들어온 한다. 사람만 본 거예요. 아무도 어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자꾸 김대주한테 잘 가라고 인사하지 마요. 대주 어디 못 가요? 안 가니까? 네, 계속 우리 주지스님께서 마음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촬영을 허락했다가 갑자기 안 한다고 했대. 네. 난리가 났잖아요. 촬영을 당장 해야 되는데 집중. 대주야 나 지금 아무 말도 안 들려.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이거 지금 몇 분이 보고 있죠? 7,500명. 7,800. 요거 우리끼리만의 이게 외줄의 추억이라고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게요. 외줄의 추억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간직하는 걸로 우리 약속해요. 약속 안 할 것 같다. 뭐 하여튼 네. 되게 그 선배님이 약간 일부러 그 후배의 그쵸. 이제 실수는 좀 왜냐면 가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대로 김대주 작가 네네네. 우리 막내가 잘못해서 네. 그 아이의 실수로 촬영이 펑크 났어라고 하면 당장 저는 진짜 내일도 아니고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짐 싸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왜냐면 네. 이게 사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막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일을 그쵸, 그쵸. 그만둬야 될 수도 저라도, 있는 잘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제 말하고 막은 거죠. 경주에 석굴암이나 뭐 이런 데 못 가지만 석굴암 모형을 네네네네. 체험하는 장소가 있어. 네, 짭으로 간 거야. 가짜로 간 거죠. 근데 어떻게라도 찍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석굴암이나 이런 데 제대로 못 가고 경주까지 내려갔는데 모형에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선배가 대주야 넌 촬영 오지 마라고 해서 그분이 또 뒤끝이 없으신 건 또 아니었네요. 왜냐면 그 정도로 실수했으면 네네. 좀 혼은 나야죠. 섭외가 왜냐면 장소 섭외든 네네. 인물 섭외든 이게 진짜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박 2일로 이제 넘어오게 된 아니요, 아직 기분입니다. 저 MBC에 더 남아 있습니다. MBC의 에피가 끝나지 않았어. 아직 MBC. 이거 2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MBC에서 그거 끝난 다음에 공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
공부의 제왕이야? 네, 공부의 제왕이에요. 너 진짜 다양하게 했다 너. 근데 이제 불과 이게 한 3, 4년 사이에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길게는 뭐 몇 년도 한 프로를 하는 경우도 네, 있지만 진짜 짧게는 1년도 두세 개를 옮겨 다닐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그거는 뭐 어떤 즐겁게 하셨나요?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긴 한데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시작만 기억하고 늘 마무리를 기억을 잘 못하네요. 맨날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거기까지 그럼 MBC 커리어를 네, 하시고. MBC 커리어 거기까지 하고 네. 뭐 잠깐 뭐 SBS 파일럿이라고 하죠. 이제 잠깐 정규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잠깐 이제 네, 맛배기로 파일럿 하는 다 아세요? 프로그램 요즘 다. 네, 파일럿 프로. 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잠깐 하고 그 선배가 1박 2일에서 작가를 찾는다는데 대주도 한번 거기 이력서 내봐라. 드디어 1박이 나왔네요. 네네네. 이호정 작가가 직접 봤습니까? 우정 선배랑 재영 선배가 봤나? 뭐 우정이가 아직도 후배들을 면접 보던 시절이네요. 그렇죠. 그때 저 들어가기 전에 1박 2일에 작가가 4명 있었대요. 지금 사실 여러분 이게 요즘 저희 프로그램에 보통 PD 작가 수가 보통이 10명 안팎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쨌든 PD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서 그리고 이우정 작가님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1박 2일 메인 작가였기 때문에 아직 후배들도 직접 면접도 맞아요, 보고 네. 면접을 어디서 보나요? 보통 작가분들 면접은?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많이 봐요. 저도 그때 KBS 앞에 카페에서 봤어요. 카페 어디서 봤습니까? 이쪽에 할리스, 이쪽에 파스쿠치가 있었는데 저 파스쿠치에서 봤어요. 파스쿠치. 바로 KBS 앞에 있는 그쵸. 파스쿠치. KBS 바로 앞에 있는 파스쿠치에서 면접을 1차로 보고 그러면 이제 메인 작가를 만난 좀 약간 떨릴 것 같은. 너무 떨리죠. 그럼 보통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봅니까?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도 보고 네네. 뭐 너 요즘 뭐 프로그램 좋아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물어봤던 성향을 알아야 네. 되니까 요즘은 네. 너 어떤 프로그램 좋아해? 네. 어떤 게 네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되게 긴장해서 사실은 뭐 무슨 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모르지 않는 게 이 김대주 작가 전에 최재형이 먼저였나요? 먼저죠. 그쵸. 재영 선배가 먼저 왔죠. 김대주 작가 전에 이제 최재형 작가의 면접을 보는데 야 오늘 우정이가 면접 본대 이러면 여기 소문이 쭉 도는 거예요. 저희 팀 안에. 그래? 어디서 본대? 그러면 저희가 괜히 가봐요. 왜냐면 우리도 궁금하니까. 왜냐면 누군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이우정 작가가 어쨌든 나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뽑으면 우리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괜히 궁금하니까 제가 최재형 작가 면접 볼 때 제가 갔었거든요. 최재형 작가가 할리스에서 면접을 보고 손님인 척 갔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염탐 온 사람은 없었나? 근데 되게 웃긴 게 파스쿠치에서 면접을 봤는데 커피를 사러 할리스를 갔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파스쿠치에서 면접을 보는데 커피를 산다고 할리스를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 생각에는 그때 생각에는 할리스에 막 방송국 사람들 진짜 많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 너무 벅적벅적하고 막 하니까 좀 여유로운 저쪽 파스쿠치에서 면접을 보고 예. 커피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같이 일할 사람들이 마치 짠 것처럼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다- 지금. 되게 그때 선배들이 저 실물로 보고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실망을 합니까?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번에 남자 작가를 뽑는데 네. 잘생긴 애가 온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 아유, 제가 내지 가짜 않았어요. 뉴스만 만든. 저는 절대 제 입으로 내진 않는데 봤는데 잘생기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뭐 소문이 뭐 네. 귀여운 남자 작가가 들어온대라는 소문이 이제 막내가 들어오는데 네. 남자인데 잘생겼대더라.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약간 나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잘생긴 줄 알고 갔는데 좀 가긴 갔네. 그럼 보러 가긴 갔네. 할리스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로 윗 작가가 이선혜. 네, 이선혜 작가님. 막고참인 거죠. 네, 맞아요. 아마 이선혜 작가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친하게도 지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선혜 선배한테 너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생각한 게 너무 죄송한 게 벌써 죄송한 일 했습니까? 생각만 하면 그냥 죄송한 일 투성이네요. 선혜 선배가 네네.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왜요? 왜 선혜가 왜? 후배가 들어왔으니까 뭐 이제 못하는 것도 있고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네. 잘 못 혼내세요. 선혜 선배가 착해서 잘 못 혼내요. 마음이 착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 못하면 뭐 막 뭐라고 막 하고 혼내고 막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잘 못 혼내고 막 그래서 나중에 마음고생이 좀 많았다라고.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혼날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막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혼낼 일이 없는데 실수가 거기서도 그럼 일박하면서도 실수가 좀 있었나요? 뭐 실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물론 뭐 의도적으로 뭐 어설프고, 일부러 하진 예. 않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요령이 없고 뭐 그래서 기억나는 또 우선은 뭐 제가 출근하고 네. 제가 1박 2일 첫 촬영이 네. 강원도 정선의 초등학교. 네, 맞아요. 갔었어요. 네, 그게 제 첫 촬영이었고 그 다음 촬영이 그거 눈 올 때인데 뭐 겨울이었던 운곡초 운곡초 있었어요. 예. 네, 그게 첫 촬영이었고 그 다음 촬영 때 사고를 쳐요. 되게 들어오자마자 두 번째인데 바로 쳤네요. 네, 어떤 사고였나요? 무전여행인가 자유여행인가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다들 돈이 없었어요. 막내들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1박 2일에서도 제가 막내로 갔으니까. 또 막내입니다. 네. 이 막내 생활이 언제 끝나는지. 네네. 근데 이제 막내가 하는 게 소품을 많이 챙겨요. 네. 근데 1박 2일은 소품이 진짜 많거든요. 많죠. 왜냐면 그 1.5톤 트럭인가 2.5톤 트럭 저희 한 차를 끌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탑차 있죠, 여러분. 1.5톤 포터 뒤에 이렇게 짐으로 되는 거기에 사실 한가득 소품을 싸들고 이제 촬영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품 챙겨야 되는데 소품 리스트가 막 몇 장이에요. 그걸 맨날 챙겨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웃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너무 죄송한 제가- 일. 네. 소품을 하나 빠뜨렸어요. 근데 그게 뭐 빠뜨릴 수 있지 빠뜨릴 수 있죠. 않나요? 뭐 티도 안 나는 소품도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빠뜨린 소품이 뭐냐면 그 당시 1박 2일이 되게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기상송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뱀이야. 아 뱀이야 CD. 네. 이게 지금은 어플로 그냥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틀잖아요, 음악을. 근데 그때만 해도 CD를 다 구워가야 돼요. CD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CD를 그거 없으면 그냥 불러야 돼요. CD 없으면. 근데 이제 그거를 선배들이 기상송이랑 막 그 게임하려고 모아놓은 그 CD가 진짜 이만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그때만 해도 CD를 틀기 때문에 진짜 이유정 작가가 한참 현장을 뛰어다닐 때는 그 사진첩처럼 CD가 한 맞아. 20장 언제 맞아. 댄스 배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챙겨가거든. 그게 각자의 다 재산이에요. 또 그거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요, 통째로. CD 이거 전체를? 네, CD 통으로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난 근데 이 일을 나도 알았어? 모르셨을걸요? 나 몰랐어. 제가 그거 끝나고 나서 선배들이랑 CD를 밤새 구웠어요, 다시. 왜냐면 다시 쳐야 되잖아요, CD 들고 다니려면.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밤새 구워서 어떻게 한다 쳐도 그 당일날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형이 그때 이제 휴게소에서 공 이거 트래핑 이렇게 잘하잖아요. 네, 이거로 돈 벌겠다고 했는데 네. 뭐 그때 어떻게 연락 와서 CD 어딨니? 라고 이제 우정이가 아니 우정 선배가 했는지 어떤 선배가 어떤 선배 했는지 야 CD 언니는 대주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없는 거예요. 뒤져도 없어. 소품차 막 뒤지고 막 누구한테 연락하고 막 서울에 사무실에 있는 뭐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대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건 지나갔는데 다음에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어디 대학교야? 충주대학교. 아 우리 그때 콘서트 하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 MR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네가 잃어버린 거야?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너 그때 그 충주대 녹화가 얼마나 오래 준비한 녹화였는지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연하는데 다 같이 뭐 그거 뭐지? 그 노래자랑 때 전국 노래자랑 때 했던 그 단체곡 있잖아요. 짜짜라짜라짜라짜짜.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 나 기억이 안 나네. 음원을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충주대 방송반. 거기 대학교니까 방송반. 그런 곳이 있었다. 네, 인터넷실 뭐 이런 게. 근데 그 방송반에 선혜 선배랑 다른 분들이 가서 저는 거기에 있지도 안 했어요. 다른 촬영 막 하고 있어가지고 선혜 선배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선혜가 어쨌든 우리 모르게라기보다는 뭐냐 이제 후배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서 엄청 구워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선혜가 다 사실은 다 이제 안 보이게 다 뒷정리를 해준 거네요. 뭐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그때 이제 다들 빨리 이거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그거는 다 이제 순발력이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 충주대 녹화가 그거 아니에요? 다 찢어져서 맞아, 찢어져가지고 그게 대주야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 더 후에 대주야예요. 우정여행 때 대주야를 처음 불렸죠. 그러면 이미 실수를 몇 개를 저지르고 드디어 막내 작가 사건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 저 때 재밌었어요. 그때 아마 잘 가다가 춘천,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어서 잘까 막 같이 막 회하다가 또 압박 면접. 네. 이게 강호동식 압박 면접이 나오면 어쨌든 어떤 그 재미를 이끌어내기 그쵸. 위한 수단이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저랑 요즘 PD가 의견을 드렸던 게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여기니까 여기 그냥 학교 한복판에서 텐트 치고 자자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텐트 쳤던 기억이 나요. 네. 나도 거기 있었나 보다. 사실은 강호동이라는 이 연예인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스타기도 했지만 진짜 큰 형이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 그럼 알았어. 텐트 치고 길바닥에 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 기억이. 길바닥에 PD와 자네? 작가의 제작진의 말을 들어서 여기서 자는구나. 근데 이제 물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하면서 했지만 웃으면서 네네네. 했지만 그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저는 되게 호동이 기억이- 형은 그 프로 정신이 좀 있어요. 호동이 형은 진짜 내가 호동이 형 존경하는 부분이 호동이 형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나 감독 나 PD 그러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영석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방송을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메인 작가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형이어도 연출진 얘기를 들으려고 맞아요. PD 얘기도 들으려고 하고 작가 얘기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그들이 나보다 더 깊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일단 해요. 하면서 생각하세요. 네. 왜 시켰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호동이 약간 그런 부분 좀 멋있죠. 네,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약간 서로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되게 무섭고 되게 힘든 촬영이긴 했는데 네네. 따로 떨어져서 이제 선배들 없이 이렇게 촬영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라고 그때 막내들만 글로 보낸 거긴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호동이 형이 있으니까 이게 이 케미가 재밌겠다 네. 해가지고 그때 막내를 보냈었던 네. 거죠. 아 그때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 1박 할 때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아니 1박 때 얘기 좀 조금 더 해주세요. 그때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 또 없습니까? 1박 때요? 1박 때는 뭐 사실은 건드리면 다 아직도 다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뭐가 또 있었습니까? 가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같이 막 다 같이 회의할 때 맨날 나 PD님이랑 우정 선배 대주 너는 서서 회의에 막 이러셨잖아요. 아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오해하시고 뭐냐면 제가 네 본인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냐면 왜 그랬냐면 제가 계속 졸았어요 회의할 때. 회의할 때 계속 졸았어요.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새로 막내 작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 이제 보통 대형 테이블에서 한 10명 안팎의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쭉 앉아서 뭐 이번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조는 거예요. 네.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야 너 일어나서 회의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어리기도 하고 이제 회의도 늦게 끝나고 하면 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밤에 술 먹고 네, 잠 밤에 못 술 자고 먹고 네, 잠 못 자고 회의실에서는 졸고 그러니까 안 졸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안 졸려고 했겠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일부러 졸았겠어요. 네.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좀 선혜 선배한테 죄송한 일을 한 거죠. 어쨌든 이게 막내가 일을 안 하면 결국 그 일이 남은 일을 그 윗사람이 빵꾸가 안 나게 하려면 맞아. 그 윗사람이 결국 고생할 수밖에 맞아. 없거든요. 너 진짜 선혜한테 너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보내드려. 연락이라도 드릴 때만 다음날 답사인데도 또 이제 술을 먹어가지고 아 답사가 다음 날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한 한 주는 주는 술이 한 답사를 잔 할 수 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숙취가 없다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잠은 자지만 숙취도 네네. 없고 다음날 뭐 멀쩡해 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네. 좀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네. 답사를 그때 지방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네네. 답사여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죠. 네? 늦잠을 자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선배님 비행기를 못 탔어. 네, 선혜 선배 답사를 혼자 가야 되는데? 네, 선혜 선배 혼자 비행기 타고 답사를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선혜는 공항에 나와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8시에 만나서 8시 반 비행기를 타자 이러고 나왔는데 안 나오고 연락도 당연히 안 됐겠네요. 그쵸 이제 이미 받았을 때는 이제 선배님도 화가 많이 났고 저는 네. 이제 아직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같이 가야 되니까 아 너 진짜 문제가 많았다 너. 내가 어떻게 너랑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지 대주야? 그거는 왠지 알아요? 네. 선혜가 다 감싸줬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하면 이거는 뭐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실수담이라기보단 되게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긴 해요. 그 이후로는 항상 공항에 가게 되면 2-3시간 먼저 가서 공항에서 자요. 아 뭐라고요? 공항에서 자요.
아예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는 일정이 있다. 한 3시 정도에 뭔가 끝났어. 회의가 끝나거나 뭔가 끝나고 짐을 챙겨서 그냥 공항에 가서 공항 로비에서 그 의자에서 자요. 나 집에서 못 완전 일어날까봐. 이거 나 기억나는 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저도 자주 이랬거든요. 보통 저희가 촬영 준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새벽 2, 3시에 끝나요. 근데 촬영이 보통 새벽 5시, 6시예요. 그러면 한 2, 3시간 정도밖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때는 집에 가면 침대에 안 누웠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눈만 감고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왜냐면 침대에 들어가면 못 일어날까봐. 너무 편안하게 진짜 잠들면 안 그때 우리 되거든. 엄청나게 일했다. 일 진짜 미친 듯이 일했는데. 그쵸. 뭐 사실은 한 2, 3시까지 회의하고 다음날 다시 또 2, 3시까지 회의하고 밤샘하고 맨날. 다음에 그 선혜 작가님 한번 섭외해서 같이 방송을 한번. 기억하시겠지? 삼자대면. 삼자대면 웃긴다. 석고대주. 석고대주. 와, 진짜 웃긴다.